미국 연방정부에서 일한다. 그러면 7, 80세까지 일자리가 보장되는 최고의 직업이라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초고령 공무원 인력에 대한 연방정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풀타임 근무자만 200만 명이 넘는 연방정부 인력 중 55세가 넘는 직원의 비율이 3분의 1에 달합니다. 이 밖에 또 3분의 1은 향후 2년 내 은퇴 연금 수령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30세 미만인 사람의 비율은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연방정부는 젊은 층 인력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신규로 채용된 연방정부 공무원 중에서도 20대 비율은 25%에 불과했고 나머지 75%의 신규 채용 인력은 30대 이상이었습니다.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이 고령의 공무원들이 퇴직한 후에 나타날 인력 공백입니다. 연방정부 직장 전문가 미카 크로스는 2021년 연방하원감독위원회에 출석해 인력 쓰나미가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크로스는 이런 패턴이 나타난 것은 의미 있는 직무 경험을 찾는 젊은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필요한 창의성을 연방정부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연방공무원 고령화 추세에 대한 대책으로 연방정부 유급 인턴 자리를 늘리겠다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2023년 회계연도 예산에 따르면 향후 1년간 연방정부 기관들은 3만 5천 명의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2010년에는 6만 명에 달했던 연방정부 유급 인턴 숫자는 2020년에는 팬데믹 사태의 영향으로 급감해 4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민간과 비교해 처지는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부처는 IT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특별급여 체계를 마련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Z세대의 공직 진출을 독려하는 비영리기관 파트너십 포 퍼블릭 서비스의 맥스 스티어 총재는 인센티브 제공이 젊은 세대 인재들을 모으는 첫걸음으로서 좋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워싱턴을 국빈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미국 곳곳에서 이를 축하하는 의미 있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미국 가장 끝 알래스카 주 의회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 결의안을 채택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 의회는 지난 20일 하원에 이어 지난 27일 상원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50개 주 중에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공동 결의안을 채택한 주는 지난 23일 텍사스 주에 이어 알래스카 주가 두 번째입니다. 결의안은 양국이 공동의 가치와 이해에 기반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다면서 당면한 지역적, 국제적 과제들에 대처함으로써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 간의 긴밀한 관계 지속을 고대하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관계를 기대한다고 결의했습니다. 한편 오는 9월 앵커리지에서 한국 공연단을 초청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 공연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권위 있는 미국 의회 도서관이 한국 전쟁에서 활약한 소수계 참전 용사들의 업적을 재조명 작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비영리단체인 한국전쟁유업재단은 29일 의회 도서관이 발주한 소수계 한국전쟁 참전 용사들에 관한 교육 자료집 제작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회 도서관은 관련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로 발전시키는 TPS, Teaching with Primary Source 보조금을 유업재단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이름은 그림자 밖으로입니다.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소수계 참전 용사들의 이야기를 의회 도서관이 소장한 각종 인터뷰 자료를 통해 발굴하고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수업용 자료집으로 제작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유업재단 연구진은 인터뷰 자료들을 분석해 아프리카계 흑인, 아시아계, 여성, 히스패닉, 미국 원주민 참전 용사들이 한국 전쟁에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등을 확인해 학생들에게 소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유업재단이 국가보훈처 지원으로 22개국 참전 용사 1,500명의 인터뷰를 수집해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해왔습니다. 또한 재단은 교사들과 함께 수업 자료집을 만들고 참전국 역사 교과서를 한자리에 모아 월드 콩그레스를 매년 계획하는 등 한국전쟁 관련 사업들을 주도해왔습니다. 미국 각 지역과 전국에서 시판 중인 126종 향신료 제품 중 3분의 1이 우려되거나 위험한 수준의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매코믹, 트레이더 조스, 홀푸드 외 기타 유명 브랜드 126개 제품의 테스트를 한 결과 비소, 카드뮴, 납이 발견된 겁니다.
미국의 어느 부엌이나 캐비넷들을 열면 허브와 향신료가 담긴 병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다양한 요리에서 사용되는 15종류의 허브와 각종 향신료를 소비자 리포트가 테스트했습니다. 소비자 리포트 테스트에 따르면 월마트의 그레이밸류, 라플로어, 매코믹, 스파이스 아일랜드, 트레이더 조스 등 126개 개별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테스트한 제품의 약 3분의 1인 총 40개에서 비소, 납, 카드뮴이 들어있어 일반적인 일회 제공량으로 정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어린이들, 성인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미국 생산 브랜드명, 유기농 여부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제품에서 완전히 안전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각 향신료별로 5에서 10종의 브랜드를 선정해 다양한 중금속 오염물질 함유 여부를 테스트했습니다. 테스트 후 안전하면 녹색 표시를, 우려되는 정도에 따라 1개에서 3개의 빨간 원으로 표시했습니다. 특히 오레가노와 타임에서는 전문가가 우려하는 수준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다음으로 바질, 생강가루, 강황 등에서도 중금속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량의 납, 비소, 카드뮴과 기타 중금속에 대한 잦은 섭취로 인체는 이를 분해하거나 배설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어린이의 경우 뇌 발달에 영향을 끼치고 성인에겐 중추신경계, 생식기, 고혈압, 면역 기능 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식단을 아십니까? 그리스와 같은 지중해 국가에서 주로 먹는 식품들로 이뤄진 식단을 뜻하는데요. 그냥 건강에 좋다고만 세간에 알려졌던 이 지중해식 식단이 비만과 고혈압 등이 있는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의 심근경색과 뇌졸중, 조기 사망 위험 등도 줄여주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텍사스 A&M 대학 브래들리 존스틴 교수팀이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의학저널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7가지 식단에 대한 40건의 무작위 대조 실험 연구 논문을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올리브오일과 해산물, 견과류, 통곡류, 채소 등이 풍부한 지중해식 식단이 다양한 건강 효과는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지만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에 대한 이점이 명확하게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지중해식 식단 등 7가지 식단에 대해 미국, 캐나다, 중국 등 6개국 35,548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대조 실험을 한 연구 40건을 분석했는데요. 참가자들은 각 식단 프로그램에 최소 3년 이상 참여했다고 합니다. 분석 대상 식단은 지중해식과 저지방식, 초저지방식, 변형지방식, 저지방, 저나트륨 복합식, 지방과 설탕을 줄인 채식인 오니시, 가공식품을 제한하는 식물성 식단, 프리티킨 등 7가지였는데요. 이들 식단이 비만과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중해식 식단과 저지방 식단이 사망과 비치명적 심근경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팀은 지중해식 식단 프로그램은 치명적이지 않은 심장마비, 뇌졸중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저지방식 식단 프로그램도 사망과 심근경색 예방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진은 고위험군이든 아니든 지중해식 식단과 같은 균형 잡힌 식단은 심장, 순환기계 질환 예방에 좋다며 저지방 유제품과 올리브유 같은 불포화 지방과 함께 과일, 야채, 콩, 통곡류, 생선, 견과류 등을 충분히 먹고 가공육과 소금, 단 것 등은 적게 먹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30일 K나우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